자, 교재는 138페이지로 가고, 자,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는 뭐냐,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그냥 구경하면서 여기에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도 구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원리가 되어 있는지도 보는데, 지금 이 실기하는 것 가지고 시험에서도 10점을 가지고 있어요. 10점을. 그러면 작은 점수는 아니죠. 실기 70점 중에서 10점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자, 첫 번째가 이제 회사 등록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회사 코드를 누르고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시장은 회사가 한 군데라도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컴퓨터에 먼저 회사 등록을 할 거예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자, 지금 우리 기업 연월일이 있고, 이게 아래에 또 날짜가 있죠. 이 아래에 있는 날짜는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래에 있는 날짜는 사업자 등록증 신청한 날이에요. 그러면 세법상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날짜는 개업한 날에 가서 신고 안 하면 날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래 날짜는 크게 의미 있는 날짜가 아니에요. 이 날짜는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세법한테는 나중에 이제 잘못했을 때 이제 벌금 형태인 가산세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 용산구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에 맞춰서 그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가 소재지에 있는 세무서가 관할 세무서가 되는 거예요. 마포가 소재지면 마포 세무서, 구로가 소재지면 구로 세무서, 이 소재지에 따라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가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법인이라고 하는 건 법인 인격체로 인정하는 걸 법인인데, 우리 자연인인 우리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그런 주민등록번호처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라는 게 생겨요. 이게 이제 법인의 인격체에 대한 등록번호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업을 영위한다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나오는 번호가 사업자 등록번호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종류를 할 수가 있죠. 그것처럼 이 법인 번호 하나로도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것 가지고 입력을 할 건데, 지금 현재는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돼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건 종이로 세금 계산서를 이제 우리가 주게 되면 이제 가산세 벌금이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이메일 장치를 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전용 이메일도 등록을 해야 전자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얘가 적혀 있는 거고,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시면 지금 우리 언제 몇 번 가지고 할 거고, 회계 기간은 얼마이고, 뭐 사업장 연락처나 이런 추가 정보들이 있죠. 그럼 이것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회사를 등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정보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 회사 등록 버튼 얘를 먼저 클릭하시고, 자, 그럼 이런 창이 뜨죠. 자, 우리 컴퓨터에 그 키보드가 있는데, 키보드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가 있죠. 우리 흔히 그 커티 자판이라고 말하는 거 말고 우측에 보면 숫자 키패드가 있죠. 노트북 쓰시는 분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컴퓨터 쓰시는 분은 이제 숫자를 입력하실 때는 오른쪽 숫자 키패드를 가지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목적으로 지금 현재 노트북 쓰시는 분들도 가급적 우리 이 키보드 얼마 안 해요. 뭐 해봐 몇천 원도 안 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연습을 주로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점표 입력할 때 오른손으로만 입력할 거예요. 왼손은 영수증만 칠 거예요. 그럼 오른손으로 번호 쓰고 엔터 치고 전부 다 할 거예요. 왼손은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키보드 위에 있는 숫자 1, 2, 3, 4 그 가로로 되어 있는 숫자 있죠? 그걸 눌러 가지고는 업무 못 해요. 우리 실무 갔을 때는. 그래서 처음부터 연습하실 때 오른쪽 숫자 키패드를 가지고 숫자를 쓰는 걸로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럼 코드 번호 3000번 하라고 적혀 있으니까 139페이지에 3000. 그럼 회사명은 주식회사 31패션이라고 쓰시면 되고, 자, 그리고 0번 법인, 그리고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0번 사용하면 이제 오른쪽으로 커서가 들어왔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지금 139페이지 정보 보는 거예요. 회계연도가 제6기죠. 그럼 우리가 입력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숫자 6 치고 나서 다음 넘어갈 때는 엔터를 치는 거예요. 엔터. 우리 회계 프로그램은 엔터를 많이 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측에 아래에 엔터 키가 크게 되어 있죠. 지금 큰 숫자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음 회계기간은 2021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이 기간이 맞냐고 뒤에 쭉 나온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쓸 거잖아. 맞으니까 엔터 쳐서 다음 줄까지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내려오고, 다음 등록번호는 우리 138페이지의 사업자 등록증에 10681193636, 법인 등록번호도 1101110634752. 자, 지금은 얘가 빨간색 아니죠. 빨간색 뜨는 건 이 주민등록번호처럼 숫자 배열이 있어요. 그게 틀려서 빨간색이 뜨는 거니까.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쓰시면 돼요. 대표자는 김민채. 자, 주민등록번호는 없지만 이런 보니까 내국인이네. 그죠? 자, 이제 사업장 주소를 쓰는데, 자, 우리 오른쪽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 클릭해 보시면 우리 우편번호 찾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걸 다시 창 닫고 지금 저처럼 여기에 커서가 들어가 있도록 하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 키보드에 위에 보시면 F2번 키가 있죠. F2번 키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뭔가 지금 이 창만이 아니고 이런 물음표가 있던 없던 도움창이 필요하시면 K랩 프로그램이든 스마트 A 프로그램이든 ERP 프로그램이든 모든 프로그램은 회계 프로그램에서 F2번 누르면 도움창이 떠요. 내가 커서가 들어가 있는 칸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F2번 키를 매우 자주 누르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주소가 한강대로 117 치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사업장 전화번호 139페이지에 02-3489-3100 02-3489-3141. 업종 코드는 안 줬고, 업태는 사업자 등록증에 도소매, 종목은 의류, 소유 여부는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여기 사업장 주소할 때 우편 번호를 찾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장 세무서하고 지방세 법정 코드가 자동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었으면 F2번 누르고 찾았을 거예요. 다음 설립
연월일은 지금 기업 연월일하고 같다라고 문제가 그 139페이지에 적혀 있으니까 2016년 11월 17일 기업도 2016년 11월 17일 설립 연월일하고 개업 연월일은 틀린 거예요. 설립은 태어난 거고 개업 연월일은 이 사업을 시작한 업무를 개시한 날인 거고. 다음 국세 환급금 계좌는 F2번 눌러보시면 여기 국세 환급금 계좌에서 F2번 누르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신한은행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신한이라고 두 자를 치시면 신한은행으로 하나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용산지점 계좌번호 그럼 본지점에서는 얘가 본점 소재지하고 동일하니까 본점이고 본점 일괄납부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자 단위 적용 사업자의 부라고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승인 이렇게 하면 먼저 첫 페이지에 있는 건 입력이 되었고 근데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넣기 위해서 승인 눌렀으면 다시 해서 미승인 클릭하시면 돼요. 아이고 승인 됐으면 그냥 미승인 클릭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추가 사항으로 갈게요. 자, 추가 사항에서 자, 특별한 건 없고 자, 여기에서 우리 이메일 주소 있죠? 이메일에서 우리 교재 사업자 등록 중에 31i 빌36524.com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이 끝났어요. 여기 주소만 넣은 거예요. 이메일 주소만 사업자 등록증 보고 자 여기까지 다 되셨죠? 자, 다 되셨으면 이제 창을 닫고 다음 우리는 사용 급수에서 FAT 1급으로 바꾸시고 그냥 급수에 따라서 메뉴가 늘어나서 메뉴 위치가 조금씩 틀려요. FAT 1급으로 선택하시고 이번에 회사 코드에 돋보기 눌러보시면 이제 방금 등록한 3000번 회사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3000번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로그인을 누르시면 이제 얘를 누르면 메뉴에 진입이 돼요. 자, 여기까지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죠? 그럼 이 좌측에 회계라는 버튼이 있죠? 자, 이 회계라는 버튼 클릭하시면 메뉴가 보여요.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여기에 이제 물류, 법인, 인사 이런 메뉴가 쭉 열려 있어요. 그 중에서 회계 모듈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 저와 같이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여기에 보시면 기초정보관리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여기 지금 이 부분을 저와 같이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라고 이야기한 거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여기에 보이죠. 그런데 올해 거는 사실 여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올해 거고, 근데 올해 거는 우리가 나중에 장부에 입력을 한 걸로 자동으로 컴퓨터가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여기에 입력하는 게 문제의 줄을 이루고 있는데, 입력할 때마다 얘가 변하기 때문에 이걸로 테스트를 못하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정기분 재무제표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작년 거 만들어져 있는 것 가지고 잘못 입력되어 있으면 수정시키고 서로 맞춰라, 이런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회사 등록이라고 있는 메뉴 있죠. 이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메뉴예요. 우리 시작할 때 방금 회사 등록 버튼 누르고 시작했었죠. 그럼 시험 때 이 메뉴에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 회사의 정보가 바뀌었을 때, 우리 회사 정보가 바뀌었을 때에 뭐 업태 종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대표자가 바뀌거나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사업장 이전했을 때가 제일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시험 때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우편번호 생략하라고 하거든. 그러면 여기 바꿔 쓴다 하고 해서 여기가 자동으로 안 바뀌어요. 용산에서 마포로 바꾸면 마포세무서로 수정해야 되거든. 이거 안 바꿔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할 구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가 바뀐다, 우리 소재지의 구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우리 회사의 정보를 볼 때 회사 등록에 와서 보는 거고, 다음 이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교재에 쓸데없는 환경 설정이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돼요. 우리 미래 할 때 오늘 저와 같이 하는 작업하는 거 있죠. 데이터 너무 소중하게 느끼실 필요 없어요. 지금 기초정보관리 끝나고 나면 이 3000번 회사로는 절대 안 들어올 거예요. 이제 다 입력되어 있는 백데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걸로 동일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연습용이니까 뭔가 하다가 몇 개 빠뜨려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얘 어떻게 입력하는지만 알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게 있죠 라고 알면 있게, 제가 수업할 때 특징 중에 한 개가 미래의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미리 사전 작업, 흔히 밑밥을 던진다고 하죠. 미리 이런 거 본 적이 있도록 밑밥을 던져 놓고 뒤에 제가 전에 봤던 게 이런 것 때문에 한 겁니다 라고 쫙 끌고 가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싹 끌고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담처럼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수업으로 들어오는 거 있죠. 그 농담도 다 끌고 갈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저와 같이 이제 실기 이론 장부 입력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얘네들 사전에 컴퓨터 이용해서 구경하는 거니까 막 완벽하게 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환경 설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시험 챕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143페이지로 가서 이제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143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계속 연결되어서 위에까지 있어요. 그죠? 그럼 이 거래처 등록이라는 건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을 할 때에 우리가 컴퓨터가 인지하도록 이제 거래처를 선택을 하면 컴퓨터가 거래처 원장이라는 보조부 장부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컴퓨터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세요 그러죠. 그럼 사업자 등록증 받았을 때 제일 처음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이제 이 거래처 등록인데, 이 일반 거래처는 물건 사고 파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금융거래처는 지금 이 책에서는 지금 은행이 뭐 한 군데씩 있는데, 여러분 회사에서는 여러 군데 은행을 다루겠죠. 그러면 은행 통장 잔액하고 내 장부의 잔액하고 그것도 일치하고
우리 전산 이 프로그램으로도 통장 잔액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을 등록해 놓고 그 은행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갔다를 내가 나중에 전표 입력할 때 같이 기록을 해주면 컴퓨터가 통장 잔액도 같이 맞춰서 관리를 해줄 거예요. 또 카드사도 우리 매출을 했어요. 매출이면 우리 가맹되어 있으니까 매출 카드 단말기가 있겠죠. 그러면 이 카드로 결제받았다라고 어디 카드사에서 돈 들어올 거라고 다 설정해둬야 며칠 뒤에 돈이 들어왔을 때 수수료 얼마 빼고 들어왔다가 다 정리가 되겠죠. 또 우리가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법인카드 썼을 때 그날 돈 안 빠져나가죠. 그러면 며칠날 어더카드에서 돈 빠져나갈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 기업한테는 다 거래처로 등록을 해둬야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컴퓨터는 한글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번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번호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해 줄 때도 번호를 쓰는데 우리들은 번호 가지고 어디다라는 걸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들이 인식하려고 한글로 적어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한테 입력 나중에 할 때는 번호가 메인인 거지 글자가 메인이 아니에요. 컴퓨터는 한글을 몰라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자, 그럼 이제 우리 거래처 등록할 건데 일반 거래처 구분의 전체라고 적혀 있는 게 뭐냐면 거래처가 너무 많은데 한 번에 보면 불편하니까 물건 팔 때만 있는 거래처, 사올 때만 쓰는 거래처를 매출 거래처, 매입 거래처라고 하고 사고 팔고 다 하는 걸 동시 거래처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사고 파는 거 구분 없이 전체로 선택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컴퓨터 메뉴를 보면 지금 이 메뉴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여기에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 있죠. 이 메뉴. 자 그럼 이 거래처 등록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자 이거 쉬워요. 여러분들 쇼핑몰에서 물건 사려고 회원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지금은 저 회원가입하는데 2, 3년 전에 그거 힘들어가지고 물건 살려다가 안 산 것도 엄청 많아요. 쇼핑몰 그 회원가입이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얘는 그보다 훨씬 쉬워요. 그럼 거래처가 일반 거래처, 금융거래처, 카드거래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컴퓨터는 번호를 가지고 인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코드 번호 쓸 수 있는 범위가 일반 거래처는 101번부터 97,999번까지. 그럼 금융거래처는 98,000번부터 99,599번. 카드사는 그럼 그 다음 번호부터 99,999번. 그럼 일반 거래처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98,000번을 쓰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뜨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모든 거 다 번호로 통제하고 알고 있고 우리가 그 번호를 기준으로 애한테 사인을 보내줘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만큼은 우리가 사인을 다 보내줘야지 컴퓨터가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한 초석 작업인 거예요. 이 거래처에 이 물건 외상으로 팔았어. 여기에 어음 받았어. 아니면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사왔어. 돈 얘한테 얼마 줘야 돼. 이런 것들을 사인 보내주기 위해서 거래처를 등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책 보고 첫 번째 코디나라를 보면 첫 번째 1001. 자, 코드 번호 조심하셔야 돼요. 코드 번호 틀리면 수정 안 돼요. 거래처명이나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내용들은 틀리면 수정이 되는데 코드 번호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통째로 삭제를 하고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코드 번호는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코디나라고 사업자 등록번호 101817485 대표자 김행복. 자, 여기 일반 거래처 구분에 전체 적혀 있는 게 이거예요. 매출만 나오냐 매입만 나오냐 둘 다 나오냐 이거 전체 하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전체 적혀 있는 이 의미예요. 이 전체에. 자, 그럼 전체고 사용할 거죠. 자, 그럼 자, 엔터 치면 그냥 아래로 내려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탭키 누르는 걸 하는데 자, 오른쪽에 와서 자, 거래처의 업태 종목 도소매 의류고 우편 번호는
F2번 눌러서 해화로 11 그리고 더 이상 특이사항 없고 이제 거래처 이메일 주소 써야 되죠. 자, 그럼 추가사항에 가면 담당자 이메일 주소 코디 빌 36524 이렇게 쓰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자, 하는 거 어렵나요? 어렵고 고민할 거 없죠? 근데 시험에 나와요. 3점이에요. 괜찮죠? 이런 거. 자, 근데 지금 자, 제가 입력을 했는데 자, 우리가 미래에 이 회사를 안 쓸 거라 그랬죠? 안 쓸 거기 때문에 자, 여기는 우리한테 시간 낭비예요. 얘는 우리한테 시간 낭비니까 얘는 쓰지 말고 얘는 쓰지 말고 앞에 이 코드 번호부터 종목까지만. 그럼 쓸데없는 시간이 많이 낭비 안 되겠죠? 주소하고 얘 없어도 지금 저와 같이 이 회사 가지고 할 작업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이건 나중에 소득세법 때문에 주소지 필요하고 세금계산서 보낸다고 하는 건데 다 다른 회사에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거 쓰시면서 혼자 늦어서 심란해 하실까봐 이거 안 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2단 페이지에 여기까지만 오상시까지만 3001번의 오상시까지만 금융거래처는 또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상시까지만 입력하도록 할게요. 하시면서 만약에 뭐 모르거나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글 남겨주세요. 저도 똑같이 입력을 할게요. 우리 주소하고 이메일 주소하고 둘 다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번엔 금융거래처로 가서 자, 우리 교재 144페이지에 자, 금융하고 은행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은행을 등록을 하고 근데 국민은행에도 우리가 당좌예금 통장이 있을 수가 있고 보통예금 통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을 등록하고 금융기관을 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행부터 등록을 할 건데 자, 우리 금융 버튼 클릭하시고 자, 우측에 보시면 여기 기능모음이라고 있죠. 기능모음. 기능모음을 클릭하시면 메뉴가 내려올 거예요. 여기에 은행 등록이라고 F8번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얘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떠요. 그럼 여기에 은행의 100번에 국민은행, 200번에 신한은행을 쓰시고 자, 그리고 확인. 그럼 이제 은행을 쓸 건데, 자, 금융거래처 쓸 건데, 첫 번째 98,001번. 자, 국민은행 당좌. 자, 계좌번호 쓰시고. 자, 이제 습관 들이실 때 하이픈까지 전부 다 끊는 습관으로 들이세요. 나중에 본인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계좌 개설점에서 F2번 누르시면 국민은행 선택하시고 예금 종류는 당좌 예금. 자, 여기에서 아래 보시면 여기 예금 종류를 선택하라고 적혀 있죠. 또 아래에 여기에 1번 당좌. 1번 당좌로 지금 있는 정보는 이거밖에 없죠. 자, 이렇게 쓰면 얘는 입력이 되었고 다음 두 번째 98002 신한은행 보통 자, 이번에도 일반이고 자, 계좌 개설점은 F2번 눌러서 신한은행 선택하시고 그리고 보통 예금이고 기본 설정 값이 0번 보통이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죠. 자, 다음 이제 카드 거래처로 갑시다. 자, 카드사에 우리 매입 카드사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 직원들이 좋아하는 법인카드 막 긁을 수 있는 그게 매입 카드죠. 그래서 신용카드 번호가 있는 거고 매출 카드사는 우리 카드 단말기에 가맹점 번호가 있는 거예요. 승인남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래처 쓸 때에 그래서 매입 카드사하고 얘 구분해. 카드 번호면 매입이고 이는 가맹점 번호 길게 있으면 얘는 매출 카드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카드로 가서 먼저 99601 시티카드고 카드 번호 그리고 매입 카드사고 카드 구분은 말 안 해줬으니까 결제일자만 30일이다. 그럼 이제 얘도 끝났고 다음
98602 아이고 98이 아니구나. 99602 국민카드 사고 가맹번호 매출카드 사고 더 이상 뭐 입금 계좌나 수수료나 그런 정보는 안 적혀 있으니까 컴퓨터가 사실 실무 버전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써둬요. 그럼 알아서 그에 맞춰서 정리가 다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도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까지만 쓰면 얘는 끝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냥 이 줄만 쓴 거예요. 매출까지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거래처 등록은 끝났고, 자, 이제 146페이지에 가서 다음 페이지. 자, 지금 업무용 승용차가 적혀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가 사실 우리가 이론상으로 지금 알기에는 얘가 내용이 너무 빨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본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요. 이 업무용 승용차라는 건 업무용 승용차에 들어간 유지비를 나중에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격리사무원의 월급을 많이 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회사가 비용 인정되고 안 되고의 20%가 세금으로 나와요. 그럼 그걸 비용을 인정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격리사무원이 해야 될 업무예요. 직원 퇴직금 1억을 인정 못 받으면 세금이 2,200만 원이 더 나온다 보시면 돼요. 직원 잘못 두면 사장님은 환장하겠죠. 그럼 지금 제가 그 이야기한 건 이 업무용 승용차 자동차에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이제 법인세법에 법이 생겨서 2018년 정도부터 엄청 유행했어요. 16년도부터 있었는데 점점점 이제 그게 확대가 되면서 이제 이 업무용 승용차가 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누가 탑니다라고도 쓰고 그리고 차량 운행 일지까지 써서 출퇴근 거리까지 전부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업무 사용 비율을 하면 그게 상응하는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가시면 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산 경우도 되고 리스한 경우도 되고 렌트한 경우도 전부 다 돼요. 그럼 그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기업들이 쓰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얘 통제 가능하도록 메뉴 여는 걸 시키게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메뉴를 써보려면.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 진도상으로는 지금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것도 엄청 빠른 거예요. 근데 왜 하는지는 알고 보자고. 왜냐하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해야 되거든. 그것 때문에 차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147페이지 오른쪽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기 위해서 다음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라고 적혀 있는데 이 고정자산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 얘는 참고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참고예요. 알면 좋고 몰라도 시험 보는데 문제 없는 걸 참고라고 해요. 자, 고정자산은 세법상 감가상각하는 자산이에요. 감가상각이라는 건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가치나 성능이 하락하는 거 있죠. 그 세법 용어예요. 고정자산이라는 표현은 건물, 자동차, 기계, 비품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은 안 닿기 때문에 고정자산이 아닌 거고. 그럼 지금 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자동차 사서 여기에다가 얘를 등록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등록을. 그럼 메뉴에서 이제 얘 그냥 창 닫으시면 되고 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죠. 고정자산 등록. 자, 얘 클릭하면 창이 뜨는데 자 계정 과목이라는 걸 저와 같이 나중에 많이 볼 거예요. 그럼 이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라고 했죠. 그럼 얘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일단 돈 받아야 되잖아.
도움받으려면 F2번. 그럼 화면에 차량 운반구가 보이는 걸 선택하셔도 되고 차량 두자 정도 치면 그 글자 있는 애만 줄어들어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를 선택한 후에 지금 여기에서 선택한 거예요. F2번 눌러서 그리고 엔터 치면 아래로 내려와요. 엔터 치시면 이제 아래쪽에 내려와졌죠. 자, 다음 코드가 우리 교재의 2001번 자산은 승용 2461 취득은 2020년 12월 31일 기초는 올해 1월 1일 날 900만 원이고 아직 하나도 안 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얘는 간단하게 업무용 승용차 여부라고 적혀 있는 곳 여기 보이시나요? 우측 아래, 아이고. 우측 아래 여기에 지금 얘를 1번 누르셔서 여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알아서 정해법 5년 하고 지금 얘를 바꾼 거예요. 숫자 1번 누른 거예요. 오른쪽에 업무용 승용차 여부에 그러면 정해법 5년으로 바뀌었나요? 따로 손 안 대도 정해법 5년으로 바뀌어 있죠. 그럼 끝났어요. 업무용 승용차는 법이 이렇게 하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따로 안 쓰고 얘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면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법이 시킨 대로라서. 자, 그럼 이제 고정자산 등록은 끝났어요. 여기 수행 1번이 문제예요. 적혀있는 거 얘 하라고. 그럼 이제 수행 2번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있는 얘를 쓸 건데 자 이제 얘는 끝난 거예요. 창 닫고 다음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여기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여기 와서 자 수행 2번에 코드 101번 차량 번호 64보에 2461 아반떼 명의는 회사차고 자 이제 고정자산 코드 칸에 커서가 들어오면 F2번 누르셔서 지금 코드 2001번 뜨는 게 바로 이 앞에 고정자산 등록한 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F2번 누른 거예요. 고정자산 코드 여기에서 F2번 누르면 바로 이 앞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등록했던 거 불러오면 정보가 여기까지 나오고 그럼 기초주행거리는 200km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기간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다. 일단 이렇게 보고 써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교재 148페이지까지 끝이 났어요. 자, 이제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시간 잘 가죠?